실험 6번부터 노턴의 정리를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그림 5-17회로의 AB 단자 전류는 측정으로 어떤 값이 나타나는지, 등가 전류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이제 노턴 정리는 태분한 정리와 어떻게 다르게 복잡한 회로를 간소화시키는지, 이 등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노턴 전류 IN과 노턴 저항 RN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노턴 등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계산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표 5-6에 보이는 노턴 등가 회로 변환을 위한 이제 결과값들이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노턴 등가 회로의 조건인 노턴 저항 Rn을 구하기 위해 일단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표시 A번 회로도와 같이 구성됩니다. AB 단자로부터 회로 저항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두 저항을 병렬 합성 공식을 통하여 구해줍니다. 노턴 저항은 1kΩ 더하기 1kΩ 분의 1kΩ 곱하기 1kΩ, 이것은 2kΩ 분의 1kΩ 제곱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kΩ이 됩니다. 2분의 1kΩ은 500옴이므로 노턴 저항은 500옴이 됩니다. 노턴 저항 Rn 값을 입력해 주었고, 이제 노턴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턴 전류를 구하기 위해 AB 단자를 단락시키면 전류는 마찰이 없는 곳, 즉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려 하기 때문에 저항 1k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표시 A번 회로도와 같이 구성됩니다. 노턴 전류를 계산하려면 옴의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므로 전류는 1000옴분의 10V, 즉 10mA가 됩니다. 노턴 저항과 노턴 전류를 구하였으니 이제 노턴 등가 회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턴 등가 회로는 등가 전류가 전류원이 되고, 여러 저항들은 등가 저항으로 통합되어 설계가 됩니다. 계산을 통해 구한 등가 전류는 10mA.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저항은 500옴. 이를 이용해 노턴 등가 회로를 설계하면 이와 같이 설계됩니다. 태분한 정리에서는 이 전압값이 전압원이 되었지만, 노턴은 노턴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류원이 됩니다. 표 5-6의 마지막 값 단락 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 그림 5-17의 AB 단자 전류를 브레드보드를 통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그림 5-17 회로도를 보면 AB 단자가 단락됨으로써 이 전류가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 저항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V 전압원과 1kΩ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되는 값은 약 9.9mA입니다. 브레드보드 실험을 통해 그림 5-17의 회로도의 단락 전류와 노턴 등가 회로의 AB 단자에 걸리는 전류값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7번은 그림 5-17 회로 AB 단자에 470옴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실험 장비로 측정하고
마찬가지로 노턴 등가회로에 470옴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피스파이스로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작성 5, 작성 6을 설계하면 이와 같은 회로가 되고 브레드보드의 실험 측정과 피스파이스의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5 회로도 부하 저항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kΩ짜리 두 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되는 전압값은 2.43V입니다. 이제 전류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값을 잽니다. 측정되는 전류값은 5.16mA입니다. 측정한 값으로는 그림 5-17회로도의 부하 저항을 연결했을 때 부하 전압값은 2.43V가 측정되었고 부하 전류값은 5.16mA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실험 6에서 구한 노턴 등가 회로에 부하 저항을 연결해서 그 부하 저항의 전압값과 전류값을 피스파이스로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작성 6 회로도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C 전류원을 추가해 줍니다. 전류원의 방향이 반대이니 R을 눌러 회전을 시켜줍니다. 저항 두 개를 연결해주고 접지를 추가해줍니다. 전류원은 10mA입니다. 병렬 회로에서 전압은 공통으로 분배가 되니 R2에 걸리는 전압은 2.423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또한 5.155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7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의 값이 오차값을 약간을 제외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등가 회로가 올바르게 설계되었음을 측정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래드포드와 피스파이스로 노턴 정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턴 정리 문제는 여기까지이며 가변 저항을 통한 최대 전력을 알아보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8번은 저항값을 변화시키며 최대 전력 전송을 실험하는 내용입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소자에 대하여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그림 5-18과 같이 표현되며 3개의 연결 단자가 존재하고 손잡이를 돌리면 저항값이 증가 감소되는 소자입니다. 3개의 연결 단자를 통해 2가지 기능이 나타나며 양끝 단자 전압원 연결은 가변 저항의 총 저항값을 조절하는 단자로 고정 저항 조절이라고 불립니다. 3개의 단자를 A, B, C라 하고 가운데 값을 B라고 한다면 고정 저항의 값은 10kΩ이 될 때 가운데 단자를 포함한 양끝 단자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제 그거의 반대값과의 합이 총 저항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RAB 단자와 RBC 단자의 합이 총 고정 저항의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AB 또는 BC란 가운데 단자와 양끝 단자 중 한 곳을 연결하면 손잡이를 통해 저항이 가변적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최소값에서 저항이 증가하는가, 내림차순으로 최대값에서 저항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본 실습은 그림 19와 같이 가변 저항을 연결하여 BC 단자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kΩ의 가변 저항을 사용하여 그림 5-20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단자 BC 부하 저항을 사용합니다. 가변 저항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부하 저항의 전류 전압 값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계산하여 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브래드보드를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그림 5-20 회로도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5을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을 중앙 단자로 335mm랑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자랑 접지 부분이랑 와이어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회로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은 표 5-8에서 100옴부터 시작하므로 따로 분리해서 저항값을 변경시켜 줍니다. 좀 더 변경하기 쉽게 선을 빼서 연결하겠습니다. 전압값은 2.29V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값은 23.7로 측정되었습니다. 23.7mA. 가변 전압의 값을 100ohm에서 300ohm으로 변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되는 전압은 4.85V입니다. 이어서 전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되는 전류는 16.12mA입니다. 다음은 400ohm에서 500ohm으로 가변 저항의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6.1V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12.19mA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가변 저항을 500에서 700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전압은 6.87V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9.8mA가 측정되었습니다. 전류는 9.8mA가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0ohm에서 1kΩ으로 가변 저항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저항 값이 930 이상 안 올라가므로 936ohm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7.47V 측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전류도 8.0mA 측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변 저항의 갑인 100ohm, 300ohm, 500ohm, 700ohm, 1kΩ에 대한 실험 측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변경하면서 측정했던 전류값과 전압값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전류의 값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압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값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하면 전력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변저항 100ohm에서 전력값을 구하면 23.7mA 곱하기 2.29V를 해줍니다. 그러면 약 54mW가 계산이 되고 300ohm, 300ohm, 500ohm, 700ohm, 1kΩ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와 비슷한 근사값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 값들을 다 측정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 값이지만 디지털 값이랑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안 나는 값인 것을 이제 뒷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력값도 최대 전력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론 쪽에서 한번 다뤄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험 8번을 마치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9번 문제는 피스파이스로 가변 저항을 인가하여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력을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그림 5-21과 같이 회로를 설계하고 저항이 가변됨에 따라 전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피스파이스 파형을 통해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21의 회로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DC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 저항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직렬로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R2에 대한 저항을 가변 저항으로 만들어 줄 것인데, 요 네임 말고 이 저항의 값에 대한 부분에 괄호하고 오른쪽 회로도와 같이 작성해 줍니다. R, VAR 이렇게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자 중에 파트에서 파람이라는 소자를 불러옵니다. 이 소자는 아무데나 위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파람을 더블 클릭하고 Add New Column 버튼을 누르시면 네임은 그대로 RVAR로 알발로 해주시고 저항 밸류 값으로 해주시고 값은 10으로 기입해 줍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줍니다.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DC 수입에서 수입 베리어블에선 세 번째 글로벌 파라미터로 설정해 주시고 파라미터 네임은 그대로 저항 밸류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어서 스타트 밸류를 10, 엔드 밸류를 1K, 인크리먼트를 100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전력 마커를 R2에다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0부터 900옴까지 전력값이 뜹니다. 이때 요구하는 문제는 각 저항의 100단위마다 전력값을 써주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 커서를 누르고 밑에 보면 커서 서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서치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창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서치 x 밸류 하고 x좌표 값을 써주면 예를 들어 제가 200옴에 대한 전력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200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x좌표가 200으로 바뀌면서 그 해당되는 y의 값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y축의 값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저항부터 900저항까지 다 전력값을 구해줍니다. 그래프 파형에서 저항 100옴 단위로 전력을 모두 분석을 마쳤으면 실험 9번 문제에 이어지는 그래프 파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파형 문제 표 5-12를 보면 이제 직선 막대를 사용해서 저항축 100옴 단위로 그 파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100옴이었을 때 전력값이 저는 50mW였고 200옴일 때는 70mW, 300옴일 때는 75mW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쭉쭉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최대 전력을 구하는 문제를 모두 마쳤고 지금 이 실험 9번에 대한 이 파형이 저희가 이제 디지털 계산으로 이제 오아키드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아날로그 측정보다는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8번 문제에서 저희가 측정을 통해 구했던 값이랑 살짝 오차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번 주차 실험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 목표였던 것은 태분안의 정리, 노턴의 정리, 최대 전력 전송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게 목표였으며,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간소화하고 최대 전력 값을 실습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